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이제 9월이 거의 이제 끝이 나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는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가 플랜비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약세장을 도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앞에 100만 달러를 예측하면서 2027년에는 약세장을 전망을 했는가? 자, 그럼 그 전에 앞서서 플랜 B는 누구인가? 자, 이거부터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자, 플랜 B가 누구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랜 B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플랜 B는 뭐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이 플랜 B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SNS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16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 사람이 투고를 했던 것들을 봐왔었었는데 음성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게 있어요. 아직 얼굴은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임성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자기를 밝혔고 이제 대형 투자 기관 자금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자금은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5조 정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랜 B가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비트코인 투자는 개인 취미다. 근데 이제 자기가 전문 애널리스트니까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익명으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플랜 B가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S2F라는 모델을 선보였어요. 여기 보면 S2F 모델 있잖아요. S2F인데 S2F 모델은 이제 차트의 이제 흐름의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이거를 플랜 B가 처음 이거를 고안해냈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이제 어떤 게 이제 트랜잭션으로 발생해서 어떤 사람 지갑에서 어떤 사람 지갑으로 이동하는지, 그래서 뭐 온체인 분석이나 그런 심리나 이런 지표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뭐 불마켓 그리고 그 베어 마켓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플랜 B가 자신의 이제 S2B 모델을 가지고 보통 가격 분석을 하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가격 분석 자체가. 그래서 지난 9월에는 한 47,000달러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게 거의 47,000달러가 적중했어요. 그리고 9월에는 43,000달러 43,000만 원대로 형성될 걸로 했는데 이것도 맞췄고, 또 10월에는 63,000달러 이상 가격을 형성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사실 63,000달러 넘어갔잖아요. 65,000달러 오늘 했는데,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간이랑 시간을 좀 기가 막히게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플랜 A라는 사람이 가격 예측을 하더라도 사람들 별 신경 안 쓸 건데 워낙 적중률이 높다 보니까 플랜 B가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플랜 B의 시나리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중한 지 오래됐어요. 한 5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플랜 B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그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시세가 6만 달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전적 패턴이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난 다음에는 2단계 로켓 다시 쏜다 라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66,000달러 8,200만원 돌파하고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8,500만원 8,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얘기하는 것들은 향후 올해 1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8,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98,000달러 가격으로 좀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기준을 했었을 때는 98,000달러, 10만 달러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제 11월에 1억 3천만 원 돌파할 것이고 12월에는
13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28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냥 내년 상반기 해봤자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제 강세장을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 B의 뇌피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를 한번 읊어줄게요. 먼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 잠깐요, 메모장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먼저 10월은 전통적, 글자 포인트 좀 키워볼게요. 좀 작죠? 자, 전통적인 상승의 달. 아직 좀 크네. 자, 10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상승의 달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0월에는 항상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0월에는. 그래서 얼마를 예측하느냐? 7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7만 달러만 되더라도 이제 전고점 가까이 부근으로 접근하죠.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조건이 있어요. 트럼프 대선 승리, 그리고 크립토 전쟁의 종료. 그렇게 되면 11월에는 10만 달러가 도달할 것이다. 뭐 우리나라 돈은 1억 3천이죠. 자, 그럼 12월 시나리오는 ETF 자금 대거 유입. 그렇게 되면 1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1월에는 크립토 인물 기업 미국으로 복귀. 그리고 이렇게 20만 달러. 그리고 이 상승만 할 수 없으니까 2월에는 하락을 점치고 있어요. 2월에는 하락을 할 건데 파워로우 팀의 매도. 그렇게 되면 다시 15만 달러로 하락. 3월은 제3세계죠. 부탄이나 뭐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두바이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3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계속 갈게요. 4월에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40만 달러가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5월에는 EU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포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달러 올라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이게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에는 결국에는 약세장에 도달할 것이다. 100만 달러를 찍고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와서 그 약세장 때는 20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시면 좋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켰다가 좋은 시점에서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이 플랜 B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플랜 B가 뭐 전체적으로 트렌드나 추세를 잘 맞추긴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갔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미국 대선이나 뭐 ETF 자금 유입이나 이런 건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조만 하시고 투자의 판단이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암호화폐 불장 오냐? 비트코인 빗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 자고 일어났었을 때 업비트 들어가서 확인하셨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얼마가 됐던가요? 모두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지금 현재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8,637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좀 크게 달리는 게 이제 이캐시 그리고 타이코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좀 많이 안 오른 추세가 있잖아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주요 코인들 중에서는 타이코랑 이캐시가 업비트에서 각각 7%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빗썸에서는 시바이누와 블래시 12.83 그리고 10.5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밖에도 두 거래소에서는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죠.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을 거예요. 시바이누는 최근 8일간 40% 이상 급등을 했어요. 대중들의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바이누의 이제 티커의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원래 그 강아지 이름이 카보스거든요. 카보스인데 일본에 있는 강아지잖아요. 시바이누가. 그 카보스가 저도 예전에 좀 20대 때 일본에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 중에 과일 이름이 카보스였어요. 그 카보스가 뭐냐면 이게 한국에는 카보스가 없는데, 카보스가 뭐냐, 약간 느낌의 라임과 레몬 중간에 있는 약간 녹색 레몬 같은 그런 거예요. 시큼한데 그걸로 막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되게 맛있는데, 이 시바 이누를 키운 주인 그 카보스가 얼마 전에 24일날 사망했어요. 9월 24일. 사망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그 강아지의 이름이 네이로입니다. 그래서 네이로 코인이나 뭐 네이로 이더라고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제 그저께도 방송했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비탈리 부텔린이 이제 립을 했잖아요. 립을 하면서 이제 시바이누나 이런 그 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하드 포킹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 갖고 있었던 이제 비탈릭 부텔린한테 생태에 기여해달라고 코인을 줬는데, 이번에 네이로 코인도 똑같이 했는데 네이로를 80%를 던졌죠. 그래서 네이로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알트코인 또한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우리 시장의 마켓은 원코인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비트코인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에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서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핀볼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소인 알트코인들은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건데, 이제 다음 뉴스는 어제 업비트에 사용하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바이낸스 연구소에서는 얘기했었잖아요. HMSTR 햄스터 컴뱃이 어제 상장을 했어요. 햄스터 컴뱃 글자 하얗게 해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탭만 해도 암호화폐를 2억 사용자 확보한 햄스터 컴뱃. 자, 햄스터 컴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여운 햄스터가 보이죠. 햄스터 컴뱃을 지금 바이낸스 런치풀에서 런치풀을 끝내고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햄스터 컴뱃에 관한 기사를
지금 이제 읽어줄 건데 어떤 기사가 났냐? 오늘 아침에 HAMSTR 이제 햄스터 컨벳이죠. 햄스터 컨벳이 미국 주요 기업에서 2,4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2,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16억이죠. 2,4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단순한 재정적인 약속을 넘어서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에 이 혁신적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표를 의미한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터 컨벳은 어제 사실은 상장을 하고 좀 박살이 났어요, 가격이. 왜냐면 초반에 유통량이 60%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런데 이 투자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햄스터 컨벳에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도 많이 받았고, 왜 투자하겠어요? 가능성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햄스터 컨벳 같은 경우에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 그리고 강력한 펀딩을 통해서 햄스터 컨벳은 사람들이 미래를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하면서 디파이적인 것도 가미해서 디파이 부분도 이제 햄스터 컨벳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디파이가 뭐냐?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를 줄임말입니다. 디파이. 기존에 우리가 금융시장을 파이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디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탈중앙화되는 디파이가. 그런데 우리 일반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제가 출장 가기 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좀 길게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는 시장에 우리가 기존의 금융시장을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파이낸스, FI.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은행을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라고 해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 금융시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기존 파이낸스 시장에서는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 그래서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로 운영이 된다. 근데 최근에 혹시 기사들 보셨나요? 농협에서 직원이 300억 횡령했다, 400억 횡령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장부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이 돈을 출금했다 하면서 그 창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협의 은행에 있는 장부를 조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감사팀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은행에서는 이러한 금융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가 검증자가 된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생태계에 자신의 코인을 유동화시킨다. 자신의 코인을 내놓는 거죠. 내 코인을 왜 내놔? 하지만 내가 내 코인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코인의 생태계가 더 확장되고,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코인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융 거래가 어떤 게 있나요? 예금, 대출 대안 업무, 예금, 보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코인 생태계에 코인을 주면은 그 코인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 자신의 코인을 기여를 하면서 자신은 이자를 받고, 그럼 생태계에 자신의 코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코인으로 대출도 합니다. 대출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대출에 발생하는 그 이자와 예금에 발생하는 이자, 그 사이에 있는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코인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이랑 디파이랑의 차이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냐? 이거를 장부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 노드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지갑의 51%를 변경해야 돼요. 51%를 어택을 해야지 50%가 넘어서는 장부를 조작을 모두 다 해야지만 장부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파이낸스 부분이 약해지고 디파이 부분이 점점 강화될 것이다. 디파이는 검증자가 없고 그리고 중앙화되어 있지도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통화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세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나라죠? 부탄이나 아르헨티나, 두바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두바이는 3세계는 아니지만 금융이 약한 나라가 많다. 그래서 금융 거래가 되지 않는 나라도 정말 많대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뭐 못 사는 나라들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왜냐하면 나라가 그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파이낸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나라들 위해서 디파이들이 나오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디파이를 통해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가상화폐가 가능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햄스터 컴뱃이 한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햄스터 컴뱃이 그 정도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고 아주 그 많은 디파이 부분의 일부 작은 파이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통한 디파이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의 선두주자이고 뭐 레이어 1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보통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능하다. 이더리움이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햄스터 컴뱃이 이 모든 걸 대체한다. 이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햄스터 컴뱃에서도 탈중앙 금융 세계에 발을 들여서 탈중앙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내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햄스터 컴뱃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톤 기반 암호화폐입니다. 톤이 지속적으로 계속 암호화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들어서 벌써 5번째인데요. 이 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가올 상승장에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피스.